네, 주식 투자 입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용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라든지 또 그 개념들을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기초부터 탄탄히 좀 다져 놓으면 그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법에 보면 회사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또 주식회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원, 이제 회사에 그 일을 하는 그 사원들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채무나 그렇지 않은 회사의 성과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갚아야 한다. 이러면 뭐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차까지 팔아서 다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반면에 유한책임사원들은요. 자기가 투자한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바로 유한책임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무한히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들이 경영을 맡고, 그리고 이 유한책임사원들은 이제 자본 조달 책임을 지는 이런 그 분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명회사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서로 간에 동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그리고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을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이제 자본 조달을 맡고 그런 거죠. 요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이제 유한회사가 생기는데요. 유한회사는 사원들이 전부 다 유한책임사원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한 50명 정도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원이 되던가 아니면 사원으로부터 탈퇴를 하던가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사원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적이 그 회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이 전부 다 유한책임사원입니다. 주주들이 전부 다 유한책임사원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주식을 팔면 탈퇴하는 거고 주식을 사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회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많은 주주들로부터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은 1억도 내고 이렇게 되면 그 돈들이 아주 큰 돈이 돼서 거대 이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 회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주식회사를 이야기하게 돼 있고, 이 주식회사가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납입한 사람들, 출자한 사람들에게 그 증서로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단위이고, 그리고 그 이 주식을 매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분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판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성패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제도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제도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유한책임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한대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그 주식을 산 그 금액,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 주식을 살 때 냈던 그 돈 그 이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넘어가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주는 자기가 납부한 출자 자본 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제도입니다. 증권제도는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분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한히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돈들을 막 모아서,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많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큰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증권제도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 보세요. 주주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회사에 다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주주들이 다 모이는 주주총회에 오십시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 주총 초대장을 받았다고 한번 좀 보자고 합니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10주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 버스비 들여가지고 아니면 지하철비 들여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일일이 다 가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전문 경영을 전문으로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문 경영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 제도가 들어와서 기업의 소유주, 즉 주주하고 이 전문적인 경영인인 전문 경영인을 이제 분리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대리인 문제예요. 이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경영자한테 나 대신해서 일하라고 맡겨놨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경영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물론 뭐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문 경영인들은 대체로 임기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그러다 보니까 3년 이내에 모든 성과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장기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단기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중기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근데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세우지 않고 그냥 다 현재로 그 자원들을 다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어떤 목표가 단기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체력을 소진을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볼 때, 즉 주식을 볼 때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따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업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바로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주주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맨날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막 써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회사를 바라볼 때 그 경영자가 어떤 그 스타일의 사람인지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단위예요. 구성단위.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면 1%, 2%면 2%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딱 그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그 증권 제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사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 증권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돈을 쓰려는 사람과 그렇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을 쓰려는 이 주체는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은 돈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을 쓰는 쪽이 바로 기업이고 투자자들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업과 투자자가 이제 바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이 상충되어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업은 가급적이면 싼 이자로 돈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비싸져 버리면 나중에 이자 갖고 나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쓰는 사람들은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보면은 아주 싼 이자로 돈을 쓰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돈을 대주는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높은 이자를 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내가 가급적이면 저기 그 높은 이자를 받아야지 내 자본의 효율이, 수익성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기간이에요. 기업은 기왕에 싼 이자로 길게 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쓰게 되면은 또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리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왕에 뭐 한번 빌렸을 것 같으면은 10년, 20년 더 좋은 것은 아예 안 갚는, 그죠? 만기가 없는 그런 저기 그 자금을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은요, 가급적이면 단기로 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장기로 주면은 내가 이 돈을 돌려받을지 안 돌려받을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짧게 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돈을 쓰는 사람은 한 번 쓸 때, 한 번 돈을 가져올 때 아주 큰 금액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뭐 저기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소액으로 빌려주고 싶어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줘 버리면 내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끌려다니게 됩니다. 뭐 대마불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높은 이자로 단기로 소액으로 빌려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돈을 쓰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낮은 이자로 아주 장기로 그리고 큰 규모의 이 자금이 필요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이해하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이해가 맞아야지 그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뭐 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증권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싼 이자, 그 다음에 비싼 이자,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싼 이자로 투자금이다. 싼 이자로. 이렇게 되면, 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난 그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데, 싼 이자를 빌려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이득에 대한 청구권이라든지,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 자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회사가 청산을 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갚아주고 남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결권. 그죠? 그리고 또 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 그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어줘서 내가 싸게 빌려준 이 대가로 여러 가지 권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자 차익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그 소액을 빌려주고 싶어 하고 이쪽은 이제 거액을 빌려받고 싶어 하니까 증권제도라고 하는 것이 주식을 많이 분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10만 명한테 500원씩, 그죠? 10만 명한테 500원씩 걷어가지고 큰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할해서 아주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오면, 그러면 이제 산업자본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액 자금과 소액 자금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난 소액만 냈어요. 하지만 소액을 낸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서 거액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와 장기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기업은 장기로 사고 싶어 해요. 돈을 빌리고 싶어 해요. 근데 투자자들은 단기로 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주식시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이죠. 증권시장을 만들어주면은 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기업은 자금을 조달했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은 내가 장기로 가져갈 사람들은 장기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단기로 투자할 사람들은 중간에 팔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 증권시장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이 장기와 단기의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자, 이 둘 간에 상충되는 이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증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과 채권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인 주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나가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업의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경영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처음에 스타트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분들 좀 머리 아파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재무상태표 여기에 이제 자본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 계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식의 특성입니다. 주식의 특성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본 조달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건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러면 내 돈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있죠.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계정은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부르고 자본 계정은 자기 자본 조달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자기 자본이고 또 이 증권의 대표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타인 자본이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주. 그러니까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인이니까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 모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돈만 빌려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의결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 배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가 적자를 보고 그래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채권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채권자들은 그 회사에 이익이 있던 이익이 없던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식회사가 정해진 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못 갚게 되면 부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당을 안 준다고 해서 부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가 잘 되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잘못되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회사의 이익이 많던 적던 간에 그냥 정해진 이자만 받게 되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은 영구증권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주식을 우리가 분류할 때 상환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전환증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상환이 되든지 전환이 되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영구증권이다.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면 먼저 채권자들 돈 돌려주고요.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주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자기 지분율에 따라서. 근데 채권자한테 돈을 다 주고 나니까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주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은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그 다음에 혼합주,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는 어떻게 보통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특별하게 성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 그러니까 보통주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우선하는 권리가 오면 그게 바로 우선주가 되는 거고요. 보통주보다도 이 뒤에 오는 권리, 그러니까 후배 위에 있는 그런 권리가 오면 그럼 그것은 이제 후배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우선권이 있고 어떤 거는 여류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혼합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기본이니까 이익이 많으면 좀 배당을 많이 주지만 이익이 없을 때는 안 줄 수도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자기 자본의 조달 수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은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최종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